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도약기금 분석 시리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2003년 카드 대란 당시에 설립했던 상록수에 대해서 약탈적 금융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록수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채권 8,450억 가운데 세도약기금의 약 5천억 원 정도를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고 나머지 채권들도 모두 캠코로 넘김으로 해서 청산 절차를 밟겠다. 이런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상록수와 유사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내자마자 몇몇 유사 기업들이 세도약기금에 참여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스타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세도약기금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법관의 참여는 굉장히 요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도 써 있듯이 세대학기금 미참여 금융사 17곳 중에 15곳이 대법관이다. 결국 매입가율이 관건이라는 거죠. 매입가율이라는 거는 이제 세대학기금이 채권사로부터 매입가율을 약 5% 정도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채권이다. 그러면 250만 원에 이제 팔아라라는 게 이제 세도약기금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최소한 2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라고 하면 5천만 원 연체 채권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가 되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전히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전히 대법원의 참여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도약기금 미참여 금융사 17곳 중에서 15곳이 대법관이다 하면서 여기에 미가입 17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협약 가입은 2,730곳, 그렇지만 미가입은 17곳에서 이렇게 대법체가 기타 금융사가 2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위 대법체 30개 업체 중에서 참여하는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참여는 15곳, 똑같이 15곳이죠. 그래서 대법관의 세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이 4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조 9천억 원 대부분을 이 상위 30개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15곳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여전히 2조 5천억 정도 가까이가 아직까지 참여가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미가입한 2곳은 대부업체도 유동화회사도 아닌 다른 업권 금융회사로 파악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이 세도약기금 참여에 비협조적인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매입가율이죠. 그래서 세도약기금이 제시하는 매입가율은 평균 5% 수준이다. 그래서 5천만 원 채권이면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은 적어도 20에서 25%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연체 채권 같으면 1천만 원에서 1,250만 원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에 따르면 대법관의 평균 채권 매입가율은 2022년에 19.5%, 지난해 상반기까지 33.4%까지 올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체가 보유한 채권에는 회생 채권도 있고요. 그리고 매입 가격이 1, 2%대 수준이던 초장기 연체 채권이 섞여 있어서 실제 매입가율은 이렇게 19.5%나 33.4% 여기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 매입가율은 훨씬 낮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제 상록수 문제가 이렇게 제기됐을 때 대법관으로 불똥이 튈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정부의 경고성 언급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 이슈, 상록수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압박이 계속 심해질 거라고 하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장기 연체 채권을 넘기면
추가 수익, 추심 수익도 감소하고 앞으로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회수하는 수익원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협약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 보인다라고 금융권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 대부업체에도 어떤 이거 이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은행 차입 한도를 확 열어준다든지 또는 충당금을 좀 적립을 좀 완화해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대부업체에 준다면 대부업체에서도 협약 참여를 꺼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누차 방송을 했었죠. 자, 그러면 다른 뉴스를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지분을 가진 KB스타, 상록수와 유사한 유동화 회사입니다. KB스타도 세도약기금에 참여키로 했다. 그래서 2,800억 규모를 이제 세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도 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시면 상록수와 유사한 형태로 장기 연체 채권을 받아내온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그래서 어, 금융위원회가 엊그제 보도자료 냈죠. 상록수처럼 장기 연체 채권 보유한 유동화 회사 전수조사하겠다고 제가 동영상 방송도 해드렸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KB국민은행이 설립한 KB스타 유동화 회사 KB스타가 보유한 세도약기금 대상채권 약 2,800억 원을 6월 말까지 매각하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네시스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도 보유하고 있는 장기현지 채권 280억을 매각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런 내용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200명분의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이고요. 장기 추심을 지적했다. 그래서 가입 절차 뒤에 소각 감면 등 채무자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100% 주주인 A1 자산대부 관리 측에서 가입 의사를 세도약기금의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제네시스가 대량의 개인 무담보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런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 280억은 약 5,200명 수준이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280억 원도 제네시스가 보유한 280억 원도 이렇게 세대학기금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에 해당되는 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도 세도약기금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장기연체 채권이 60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절차, 정비를 거쳐서 실제 매각 추진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600억 원대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장학재단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은 약 250억 원이고요.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층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장기연체 채권은 약 370억 원 규모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정책성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정책적 채권, 장기연체 채권 등도 다 같이 이렇게 세도약기금으로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록수와 유사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이렇게 KB스타라든지 제네시스 그리고 정부기관에 해당되는 한국장학재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참여 의사를 해왔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대법관이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을까? 결국 이제 매입가율이 관건인데 이 매입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대법체에게 줌으로 해서 원만한 타결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이 시간에도 추심의 고통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이 한줄기 빛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